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뭘 유튜브에 올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여기 이제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이분이 어깨 아파가지고 몇 년 정도 아팠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깨 문제가 아니고 척추의 문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그것을 정말 이게 진실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또 잘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또 어쨌든 진실을 또 알려드릴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게 막 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그랬으니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어깨가 아프면서 목 디스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저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다가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주사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사를 맞은 이후로 이 팔의 근육 이런 근육이 다 소실이 되면서 힘을 못 쓰니까 옷도 못 입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감을 계속 지니시다가 대학병원 유명한 데는 다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재활을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손이 좀 많이 돌아온 상태. 하지만 아직도 근육 소실도 많고 힘도 약한 그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친구분 여기서 굉장히 좀 단시간 내에 나았는데 저도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럼 골반이 올라가고 등이 굽어서 오는 거니까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한약은 안 먹어도 되지. 아니야. 물론 다른 한의원에서 그 약을 잘못 지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뼈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또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생각이 그러시겠죠. 낫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돈이 뭔 소용이고 또 시간과 정력을 다 해가지고 치료를 하겠지만 혹시 만약 안 낫는다면 치료 효과가 없다면 그분한테는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어떤 몸에 어떤 그런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왔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러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자체가 결국은 뼈골을 채워주면서 골반을 내리면서 구분 등을 펴주는 그 가운데 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또 치료 방법 써서 좋아졌다면은 그 방법으로 계속 하시고, 그래도 다른 방법을 쓰거나 또 지지부진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골반과 척추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은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 이렇게 했죠. 물론 어깨 통증이 메인이겠지만 보통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허리 통증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골반이 올라가니까 허리가 약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자허리가 되면서 다시 등이 굽게 되니까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깨 통증은 흉추 4번에서 한 7번 정도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어깨 통증이 옵니다. 이 어깨 통증하고 조금 더 비슷한 게 있어요. 어깨 통증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뭡니까?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 이 목 디스크도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면서 팔이 저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는 이제 주로 흉추 1번에서 3번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목 디스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목 디스크 플러스 어깨 통증 거의 같이 옵니다. 같이. 그래서
1번에서 그러면 7번까지는 어딥니까? 1번이면은, 그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머리. 그 다음에 눈이죠, 눈. 그 다음에 2번, 3번은 어딥니까? 심장이죠, 심장. 자, 4번에서 7번은 어딥니까? 폐입니다, 폐. 자,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참 그래요. 자, 머리, 눈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폐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체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인체의 중심. 그러니까 이 인체의 중심 쪽, 흉추 1번에서 뭐 흉추 7번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안 좋으면요, 뭐, 굉장히 피곤하고요. 일단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분들, 그 다음에 머리 항상 눈 피곤하면, 저도 눈이 조금만 침침하면 힘들잖아요. 머리, 눈 침침하고, 머리 또 두통오죠, 어지럽죠.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가슴도 두근거릴 수도 있고. 협심증 비슷하게 심장도 쪼여올 수도 있고, 또 이 폐는 어디입니까? 숨 쉬는 거죠. 숨이 답답하고 그냥 한숨 후 쉬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올 수 있는. 제가 자꾸 왜 척추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짓느냐면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 정신은 육체에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정신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몸이 안 좋은데 정신이 맑겠어요? 몸이 건강하고 척추가 올바라야만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이건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깨 통증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분, 아까 친구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분, 여기서 치료받으신 친구분의 그 증상이, 그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도 보니까 10년, 20년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써옵니다. 그분이 써오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2015년 10월 달에 회전근 파열로 우측 어깨 수술. 2016년도 9월 달에 회전근개 파열로 좌측 어깨 수술. 양쪽 수술 다 하신 거죠? 또 허리 협착증.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또 박리 시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5년 전부터 협심증 약 복용 중. 그쵸? 이분이. 그 다음에 이후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많은 치료 받으셨고, 또 MRI 초음파 검사 시 왼쪽이 약 2.9cm, 오른쪽이 1.5cm 재파열로 판정이 됐다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이 계속된 거죠. 수술을 한 번씩 했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한의원 등에서 약 1년 반 침, 동침, 약침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하셨다. 저는 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치료, 이 한약 치료라든가 침, 봉침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은 꼭 척추를 봐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50% 정도 재파열 가능성 말 듣고 수술을 단정한다. 이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상은 이 좌측 팔을 지나 손가락 부위까지 저리는 현상, 이게 손이 많이 저리시다고, 어깨 근육이 양쪽이 뭉침 현상, 그다음에 좌측, 우측 무릎 통증, 계단 올라갈 때 좀 심하다. 그다음에 허리 숙이고 일을 하거나 청소 시 허리가 아픔. 자, 이렇게 써오셨어요. 좀 구구절절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써오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30까지도 써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상.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네. 이 분이 치료의 그 과정.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깨 통증, 골반이 올라가고 등이 굽었다. 자, 요즘 보면은 옛날에는 50견이라 했죠. 50견. 물론 이제 이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 50견, 프로전 숄더라고 해야 되냐.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결견, 프로전 숄더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됐든, 어깨에 석회가 있던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시하게 치료해도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일단은 등을 피는 것이 이 치료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좀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50견은 나이 50대면 50견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결견. 근데 요즘에는 40견, 40대에 아프다. 또 이거 얼핏 들어보면 또 30견이라고 해요. 30견. 30대에 어깨가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또 다른 치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치료를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 또 없으면 또 수술하자. 젊은 나이에 이런 수술하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되도록이면 수술 않고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꼭 골반을 내리고 등을 펴야 된다. 이 대명제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30대, 40대 그 젊은 나이에 어깨 수술하고 1년, 2년 재활하고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물론 급성적인 염증이라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힘든 것은 그건 당연히 그쪽 누를 따라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네. 하지만 이런 자세 문제, 이 척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 되면 이 라운드 숄더가 어떻게 보면은 등이 굽어서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굽으면 이게 좀 순환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점 굳어지고, 그렇죠? 굳어지고 이런 데서 통증이 좀 오고, 통증이 오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시술을 받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게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거의 좋아지시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굽은 등을 펴야 됩니다. 간단해요. 엎드려가지고 등 만져보면 등이 굽었으면 바로 만져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굽은 등을 펴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어깨는 이런 허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근육과 많은 인대, 많은 그런 건들이 작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이 진짜 정말 발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이 얼마나 더 정밀한 어떻게 보면은 감각과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근육이라든가 인대, 건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피가 안 간다. 피가 안 간다는 것은 왜요? 신경이 안 간다 이거죠. 신경이 덜 간다는 것은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저는 등을 피면서 자꾸 이렇게 쭉쭉 피십시오. 저는 굉장히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양쪽 어깨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왼쪽은 조금 남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저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이 어깨 통증이 있어서 팔이 빠진다. 이 팔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상 뒤에 견갑골이 있기 때문에 뒤로는 잘 안 빠져요. 근데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빠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이 부위, 여기 이 팔 부위, 여기 견본 부위 밑에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누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이런 경우는 팔이 빠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팔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뺐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뺐다 다시 이런 식으로 세게 운동하셔도 됩니다. 이건 세게 해도 됩니다. 하시면서 돌리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또 이런 이 팔이 빠진 경우는 의외로 그 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팔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쓰면 의외로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으니까 팔에 빠진 경우 오히려 굉장히 치료 효과가 빠르고 또 치료가 또 쉽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오셔서 교정하시면 빨리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 이건 뭐 여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지면 저도 이제 보고 소개시켜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분이 참 의외로 또 굉장히 또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농담으로 여기 소개시켜 주신 분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의외로 쉽게 낫는 경우예요. 이제 아까 여기 소개시켜 주신 원래 환자분 친구분의 영상을 좀 보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딱 7번 만에 좀 효과를 보셨어요. 의외로 굉장히 의외로 허리하고 무릎 또 어깨 통증이 좋아지셔가지고 좋아지셨으니까 또 친구분을 소개해 주셨겠죠. 그러듯이 이것도 참 인연 아닙니까? 좋은 인연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런 좀 다른 치료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되고 또 빨리 치료가 되면 이 또한 참 이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리입하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리입하의 정신.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튼튼해지는 거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을 위해서 우리 몸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반과 척추를 잘 살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히 적어오신 분의 척추를 보죠. 지금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어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이 부위죠.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치료를 7번에 종결하시고 친구분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분도 보시면은 처음에 골반이 한 3cm 정도 이 장골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이런 데가 좀 좁아진 느낌. 여기가 좀 약간 일자리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약간 굽었죠. 굽어가지고 이 부위가 좀 뼈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여기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디스크는 이 부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1, 2, 3번 쪽으로. 여기 보면은 또 어깨 통증은 좀 이 부위입니다. 약간 6주 4, 5, 7번 사이. 약간 좀 차이가 좀 미미하게 있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부흉추를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목 디스크도 좋아지고 어깨 통증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골반을 좀 많이 내렸죠. 3cm에서 한 2cm, 1.5cm 이거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가지고 여기 이 부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갔죠. 뭐 들어가면서 이런 어깨 통증이라든가 약간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심장도 굉장히 좀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좀 좋아지면서 어깨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을 그럼 옆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분 옆에서 이제 본 사진이에요. 골반이 올라가고 이게 일자허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등이 이렇게 굽었죠. 이 부위가 많이 굽었습니다. 딱딱해요. 뼈가 만져보면. 골반을 좀 쭉 내리고 여기 일자허리를 항상 안쪽으로 이 부위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쪽이죠. 골반과 요추 5번 쪽이 또 무릎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이에요. 척추 협착증하고 그래서 요추 5번을 늘려주는 의미가 뭐냐면 골반을 내려주면은 요추 5번이 좀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무릎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여기 당연히 일자허리 좀 보면은 여기 어디에요? 또 전립선 부위잖아요. 남성분들 절순 뭐 이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도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전립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골반 내려주고 여기를
쭉 2번, 3번 쭉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절대 좋아지죠. 여기 툭툭툭 튀어나왔잖아요. 이 부위. 이 부위가 어깨 쪽이고 여기 부위는 어떻게 보면 심장 쪽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반 내리고 등을 펴주니까 어깨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많이 개선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 보면은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골반 올라가면 일단은 허리가 안 좋겠죠. 이런 데가 좀 안 좋고 여기가 안 좋으면 뭐 남성들은 뭐 저립성 문제, 여성분들은 뭐 자궁의 문제, 생리의 문제 다 걸려 있죠. 이 부위 심장 부위입니다. 폐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과 폐가 약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 온다든가, 뭐 부황장애가 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굽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대인들의 명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건강을 위한 명제입니다. 꼭 이걸 피셔야 됩니다. 이걸 피려면은 당연히 골반을 내려야 되겠죠. 골반을 내려가지고 척추의 공간을 만들어야 여기가 펴집니다. 라운드 숄더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숄더 많지 않습니까? 라운드 숄더 된 분들이 대부분이 머리도 막지 않고 눈도 막지 않고 등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심장 안 좋죠. 폐기능 안 좋죠.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앉아서 골반이 올라가고 일자허리가 되고 등이 굽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치료 방법이 뭡니까? 골반을 내리고 요추 2번, 3번을 요추 전반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분들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절비성 문제가 되겠고요. 여성분들은 뭐 자궁 문제니까 뭐 생리통 문제, 뭐 여러 가지 자궁의 문제.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뭐 눈하고 심장이죠. 여기 눈하고 심장. 여기는 폐잖아요. 폐. 이 특히 심폐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우울증, 뭐 불면증. 뭐 공황장애 호선 굉장히 많잖아요. 다 여기 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등을 피려면은 올라간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반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핵심이에요. 이 부위는 어디입니까? 여성분들 유방 쪽이죠. 유방에 뭐 통증이 있다든가 가슴 쪽에 뭐 문제가 머무리 생긴다든가 또 여기 어디냐면 요즘 많죠. 역류성 식도염 문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여기 등이 굽어서 여기가 뭐 뼈가 딱딱하고 볼록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뭐 재발률이 80%가 넘다고 하잖아요. 뭐 약을 먹을 때는 좀 나았다가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재발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걸 치료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100이면 100 여기가 다 튕겨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튕겨서 나온 것을 치료를 해야만이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그것도 뭐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올라간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반을 만들고 구분 등을 펴자. 그래야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진통제, 요즘 약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 의존성, 어떻게 보면 중독성을 가지는 그런 약이라든가 또는 뭐 수술, 뭐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원인은 정말 다른 곳에 있는데 너무 내 몸을 그런데 뭐 혹사하니 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가지고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나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떤 진통제라든가 그런 마약성 진통제, 뭐 정신과 그런 약들에 의해서 내 몸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 그렇죠? 내 몸을 통제한다는 그런 약들에 의해서 통제당한다는 거잖아요. 당한다는 거. 없으면 일상생활 못하니까 얼마나 좀 비극이에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뭐 저기 있겠어, 뭐 저기 맞겠어. 요즘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그러시잖아요. 뭐 어깨가 아픈데 왜 어깨를 치료 않고 왜 척추를 치료하냐? 왜 흉추 4번에서 왜 7번이냐?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은 참 이 척추는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정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아팠으며 뭐 20년 전부터 어떻게 아팠으며 그걸 이 척추를 만져보면요 이 척추가 그대로 말을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진짜 뭐 동의보감에서 뭐 나왔는데 조문이 어떻게 나왔는데 그대로만 다 낫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질병의 원인 틀립니다. 그 중에 저는 그때 분들의 어떤 권력 상태하고 지금 현대인들의 권력 상태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제가 뭐 진짜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제가 봐왔잖아요. 진짜 정말로 시시각각 점차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뭐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건강한 골반과 척추를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아프고 정말 희한한 병들 뭐 알 수 없는 병들을 가지신 분들은 척추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자, 안 믿으시겠지만 믿으셔도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빨리 낫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